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아침 10시 9분입니다. 어젯밤은 거의 보합 정도다. 나스닥은 약보합, S&P는 강보합까지도 아니고 상승 마감이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혼조세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표현인 것 같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스닥도 빠지다가 올라왔고 S&P도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아무튼 어젯밤은 그냥 중립적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기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올라오던 힘이 있으니까 중립적이진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상승에 치우쳤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겠죠. 시장 분위기는 좀 업돼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4,200 종목, 하락 종목 수 3,200 종목, 상승 종목 수 훨씬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미국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스들을 이제 좀 몇 가지 좀 볼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어제 연준 베이지북 그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제 연준에 있는 인사들이 뭐라고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들을 제가 이제 따로 한번 켜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 좋냐 나쁘다, 좋냐 나쁘냐를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봐야 되는 지표도 많고, 또 그리고 어떤 지표는 그 와중에 좋아지는 지표도 있고 나빠지는 지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을 보는 건 쉽지 않은데,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는 데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거는 연방준비제도의 입을 빌려서, 연방준비제도가 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일단은 별로 안 좋다는 거, 그죠? 미국은 당연히 별로 안 좋다는 거.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조금 상황이 낫다, 이 정도가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 실물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다.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하는 거다. 그 정도면 된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연준 베이지북, 미국의 3분의 1이 제로 성장이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성장,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계속 어쨌든 침체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블 딥으로 갈 거냐 어쩌냐 일단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그 회복 속도나 회복 폭 같은 게 좀 시원찮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욕 연은총재는 여전히 매우 깊은 침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좀 재밌는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테이퍼링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안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오르니까 이제 대세 상승 이야기 막 나오면서, 나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이 2017년 18년도를 18년도 19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어요. 파월 의장은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댈러스 연은 총재라는 아저씨는 테이퍼링을 고민해야 된다, 내년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다가 아니고 내년부터 할 수도 있다, 내년에도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왜 중요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풀어놨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게 이제 연준 자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2008년부터 해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극복하려고 양적완 한 다음부터 튀어오르고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나서 언제 테이퍼링을 했었냐면, 여기 2017년 겨울쯤이나 2018년 봄쯤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슬슬 테이퍼링을 했었어요. 물론 이때는 금리도 같이 인상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긴축이었어 갖고, 이때 신흥국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미국만 상승했죠. 이때 코스피 안 좋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미국은 올라가고. 아무튼 물론 이때 금리도 인상했고, 또 그리고 테이퍼링도 같이 지속이 돼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코스피가 그렇게 자빠졌던 것이 꼭 테이퍼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것도 지금같이 허약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못지않은 강력한 어떤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금리 인상이 어떤 진짜 강력한 긴축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이 QT,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도 지금 건강 상황이 안 좋은 이런 경제 여건하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요게 아무튼 이렇게 연준 자산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줄어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때 이렇게 연준 자산을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기도 했었어요. 이때 이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뭐 그런 이유도 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가시면 상식적으로 뭐 큰 무리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아무튼 어제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조금 살펴보고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제 뭐 거의 보합이죠, 그죠? 미국은 어제 거의 보합. 거의 보합이 아니고 뭐 S&P는 상승 마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뭘 할 때가 아니다, 그죠? 아직까지 뭘 할 때가 아닌데, 이제 이런 거는 아무튼 좀 이런 건 좀 잘 살펴보자. 이렇게 어떤 지수가 좀 오버슈팅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변동성 지수 같은 걸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변동성 지수가 지금 콜옵션의 과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어제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 0.18% 상승 마감했는데 S&P가 변동성 지수 2%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거. 이제 콜옵션이 좀 지나치게 과열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거하고 똑같아지고 있어요. 다시 우리 6월달, 8월달에 봤던 코스피 변동성 그 모습하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6월달, 8월달에 나왔던 이런 모습들하고 똑같아지고 있다. 이번에 사실 여기 11월 중순쯤에도 한번 가능했거든요. 11월 중순쯤에도 지수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더 슈팅 주면서 이게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아직은 아니다. 그냥 아직은 아니다. 어느 정도 고점 확인하고 들어가 늦지 않다. 아무튼 오버슈팅이 진행 중이다. 콜옵션의 과열이 지나치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나스닥 지수는 어제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이 정도였는데, 나스닥 지수 변동성도 보시면 S&P보다 훨씬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 다시 이런 거 가능하다.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거의 확률 100%죠. 뭐 거의 확률 100%. 지수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 같이 올라가는 게 지속되면은 이거 봤잖아요. 지금까지 케이스들을.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뭘 보려고 그랬지? 뭔가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달러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제 달러도 좀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그래도 좀 양봉 나오고 있다가 다시 확 밀어붙였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또 쓰긴 썼거든요. 이것도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그런 논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려면은 천천히 약불에서 오랫동안 끓이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불에서 이것도 이제 거의 뭐 냄비가 이제 뭐 박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렇게 장중에 올랐다가 양봉에 있던 상태에서 여기서 또 더 밀어붙이면 굉장히 강한 힘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힘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뭐 그다지 멀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뭘 할 때는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때다. 이걸 따라갈 수도, 반대쪽에 베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참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네. 지금 어떤 뭐 일목균형 관점에서 보면 26거래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긴 합니다. 26거래일. 저는 이거를 반쯤만 믿고 반은 안 믿는데요. 아무튼 근데 참고는 해볼 만하겠죠. 지금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시장은 23거래일째 상승 중이고요. 그러니까 26거래일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3거래일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26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냥 뭐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한 3거래일 정도 뒤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나,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 한국 만기주죠. 그때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니라는 어떤 그 정도 뭐 기대감이라고 할 수도 없죠. 어쨌든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현재 23거래일째 어제까지 상승했고, 앞으로 한 3거래일 지나면은 26거래일이라는 일수가 채워지니까 뭐 대충 이 부근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목균형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정도 이야기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머릿속에 대충 넣어 놓으시고요. 하여튼 그래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코스피 냄비에 빵꾸 날 수 있다, 자칫하면 집을 태워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미국은 이미 집이 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집이 타고 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집이 타고 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고 냄비를 태워 먹은 거 정도가 아니고, 냄비가 탔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안 꺼가지고 집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문제는 이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뭐 버핏 지수 뭐 이런 거 보셔도 그런 거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버핏 지수, 뭐 GDP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한 뭐 수치, 그런 것들 보셔도 지금의 주식시장은 너무하다, 특히 미국의 버블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미국 집이 불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끝나죠. 뭐 옆집에 큰형님 집이 불났는데, 우리 집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지금 불나갖고 지금 화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옆집에서 불이 나갖고 활활활 연기가 타오르고 있으면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한국은 집에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죠, 한국 자체만 가지고는. 근데 옆집에서 불 나면 옮겨 붙는 거는 십상이죠, 그죠? 옆집에서 가스통 터지면 한국도 창문 다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다, 그런 비유를 좀 드릴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 이 정도 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일단 갭상승했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일목균형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오늘까지 해서 저점 대비해서 25거래 일제 상승 중입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26이라는 숫자를 너무 그렇게 막 믿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의 어떤 뭐 미신 보듯이 그냥 그 정도로 가뿐하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가뿐하게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현재 25거래 일제 상승 중이다. 25, 26 숫자가 거의 다 차긴 찼죠. 근데 미국은 한 3거래일 정도 더 차야 되니까, S&P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한국도 빠지더라도 당분간 만기주가 있어서 뭐 쉽게 빠지진 않겠다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25거래일쯤 됐기 때문에 어떤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자라는 거죠. 또 미국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다른 상승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갭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있는데, 물론 이건 뭐 자빠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잘 봐야 됩니다. 몇 거래일 동안 또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재차 밀리는 모습 나오면 이제 와르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패턴 나오는지만 이제 계속 잘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뭐 그런 모습 보시면 되겠네요. 한국도 변동성 지수 이미 뭐 위험할 정도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다. 무슨 일 생길 수 있다, 조만간이다. 근데 그게 뭐 그다지 멀지는 않은 것 같다. 25거래일째 쉼없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다운 조정도 한 번도 없었고, 기껏해야 3거래일 4거래일 단위의 어떤 기간 조정만 거치고 계속 상승했었다. 가장 강한 상승이다라는 거. 꺾일 때 가장 강하게 꺾일 수도 있다, 가장 강하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런 의견들도 어제 많이 봤어요. 리플에서 안 그래도 이런 얘기들 봤는데, 뭐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고 있다, 야 이거 좀 힘든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관점도 맞아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3월 달에 지수를 반등시킨 거는 결과적으로 개인이었거든요. 어쨌든 요즘에 이 개인들이 이런 변곡들을 좀 잘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급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인들이 이렇게 수급을 잘 보면요,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그냥 박스권으로 적당히 나와가고 탁탁탁탁 꺾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변곡을 잘 잡아내요. 개인들의 마음대로 시장이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잘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개인들은 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사니까, 개인들은 상승하는 건 죄다 내다 팔고 하락하는 걸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파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 파는 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파니까 개인이 받아주는 거니까, 이건 사실 당연한 논리이긴 한 건데, 아무튼 지금 솔직히 뭐 개인들이 인버스를 사는 게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라고,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개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은, 이쯤 하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반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지수가 상승한다, 이번처럼 지수가 상승한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조정 나올 때 됐는데 했는데 안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인버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물려요.
이러면서 물려. 그냥 평상시 박스권장에서는 이쯤에서 됐는데 해서 들어가는 개인들의 촉이 잘 맞습니다. 이런 데서 수익 잘 난다고요. 이렇게. 또 그리고 이쯤 빠졌으면 됐는데 해서 여기서 상승하는 거 있으면 여기 레버리지 사갖고 개인들 잘 먹는다고요. 개인들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쯤 하면 됐는데 라는 생각이 안 통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제일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경우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하락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락할 때도 다 하락해요. 이쯤 하면 됐는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제 막 레버리지를 막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막 상승 베팅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비리비리하다 훅 떨어지죠. 이렇게 어떤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쯤 하면 됐는데 하고 여기 인버스 잡았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면서 상승장이 시작되고, 개인들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꼭지 자리에서 뭐 개인들이 뭐 인버스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그다지 저는 신경이 쓰이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 개인들의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쯤 하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더 가면서 이제 그게 시세가 더 진행되는 그때가 이제 진짜 큰 기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고, 개인들의 특징이다.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거 매수하는 게 개인들의 특징이고, 보통 잘 맞춘다. 어떤 그런 변곡 자리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이 고버스나 인버스 같은 거 매집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먹긴 먹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먹긴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지금 인버스를 막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열심히 매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인버스로 언젠가 수익이 나긴 날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인버스 잡으신 분들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인버스로 해서 실제로 지수가 떨어져 수익이 났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이 여기쯤에서 이제 반등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10% 뭐 한 15% 정도 뭐 지수가 조정이 나왔다. 이제 여긴 싸다라고 생각해서 이 레버리지 베팅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제일 위험하다고요. 사실 그때부터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인버스를 포기를 안 하면은 반등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사주면은 신나게 박살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제가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지금 시장이 11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보통 주식시장을 어떤 보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1차 상승이 강했으면 눌림 주고 나서 2차 상승은 훨씬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수에서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수에서는 1차 상승이 정말 강했네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보통 오버슈팅 나와갖고 어떤 이 상승의 힘이 완전 더 소진됐을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11월 달에 올랐던 1차 상승이 이렇게 강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아예 상승의 힘이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기대하던 조정 이후에 기대하던 이 2차 상승이 귀신같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봤던 선에서는요.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시장을 봤던 구간들이 어떤 코스피 박스권 구간들이 대부분 많았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항상 코스피 박스권 기간에 선물 273, 276이 기본 값이었어요. 273까지 진짜 겁나게 올라요. 야, 반드시 이 정도면 2차 상승 나오겠지 하는데 절대 2차 상승이 안 나오고 여기서 바로 죽어버려요. 뭐 예를 들면 2017년, 18년에도 그래요. 이 정도면 2차 상승 나와가지고 지수가 살짝 눌렸다가 조정 줬다가 올라가겠거니 생각하지만, 절대 이 눌림 뒤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서 그냥 하다 그냥 이렇게 확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우리는 주의해야 될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다. 이쯤이면은 뭐 됐겠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언젠가 어디선가 빠져서 훅 조정은 많이 주긴 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의 반응이 사실 중요한 거지, 지금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지금은 개인들이 인버스 사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늘 하던 짓인데, 뭐 밑에 저 3월 달에는 레버리지 많이 샀었잖아요. 개인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반등했었고, 아무튼 개인들이 이런 변곡들 나름 잘 잡아낸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아무것도 할 날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냥 적당히 컴퓨터 끄고 나가서 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봐봐야 전기세도 안 나와요. 그냥 꺼버리고 나가서 노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제 25거래일째니까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당연히 어떤 환율 뭐 강세 이런 그 원화 약세에 베팅하기도 이른 거죠. 아무것도 안 할 때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해서 일단 26거래일째라는 일단 숫자가 완성이 되긴 됐는데 보시다시피 뭐 계속 슈팅이 걸리고 있죠. 오늘 28거래일째인데 오늘 28거래일째 상승인데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슈팅 구간이다. 지금은 슈팅 구간이라는 거를 어쨌든 염두를 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오늘 시장 반응에 비해서 아무튼 변동성은 강하게 뭐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러다가 6월달 8월달처럼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